우리나라 어디를 살펴봐도 사람이 죽지 않은 곳을 찾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집이라든지 집 앞, 동네 슈퍼, 독서실, 학교 어디를 보더라도 몇십 년 전으로 거슬러 본다면 무덤 없던 자리 없고 사람 죽지 않은 자리 없다는 거죠. 즉, 이 말의 뜻은 언제 어디서든 귀신이 나올 조건은 충족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와중에도 당신의 뒤에서 아니면 책상 밑에서 당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귀신이 하나 정도는 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특히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장소라든지 아니면 공동묘지처럼 죽은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곳에선 아무래도 귀신의 출현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차 역시 억울하게 깔려 죽은 귀신이라든지 기차 내에서 자살한 사람도 있으니 귀신 출몰해서 안전한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간 열차에는 식당 칸을 운영하는 기차가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 기차가 부산에서 7시 넘어서 출발해 서울역으로 11시 40분쯤에 도착하는 기차가 제일 늦는 기차 시간입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밤 11시 40분 기차에 올랐다 도시락과 커피를 팔러 나가면 뭔지 모를 찝찝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식당 칸 주변의 몇 칸은 사람들이 좀 있는 편이지만 기차의 양쪽 마지막 칸으로 가면 한 명 정도 있다든지 아예 사람이 없는 열차 칸이 허다합니다. 사람이 있는 칸으로 들어서면 창문 밖으로 어둠만이 지나가는데 사람이 없는 객실 안의 모습은 상당히 적막합니다. 가뜩이나 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가 그 이야기가 기억날 때는 아주 미치겠습니다. 아무도 없었던 줄 알았던 곳에 사람이 혼자 타고 있는 걸 보더라도 저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헷갈리곤 합니다. 꼭 귀신이 혼자 나타나진 않겠지만 고정관념이란 게 있기 때문에 커피를 팔고 지나가면서 혼자 있는 사람을 괜히 힐끔힐끔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꼭 혼자 있는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게 자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멍하니 앞만 보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 차장님한테 그 칸에 손님은 없어 이런 소리라도 듣게 되면 오싹해지면서 한동안 그 칸을 지나가기 싫어지게 돼버립니다. 하지만 다음 칸에 손님이 있더라도 도저히 그 칸을 지나칠 수 없으므로 그 다음 칸 손님들에게 서울역에 도착하기까지 도시락이나 커피는 팔지 못합니다. 이런 건 특히나 무궁화 열차가 심합니다. 새마을은 그나마 깨끗하고 기차의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무궁화 기차는 진짜 오래된 열차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기차를 기차 번호로 말합니다. 나 512 열차에서 어제 귀신 봤다. 뭐 이렇게 말이죠. 기차 차장과 승무원 아가씨들은 식사를 어디서 해결하는지 아십니까? 식당 칸으로 와서 저희와 같이 식사를 해결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밥까지 같이 하거든요. 매너상.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새 웬만큼 친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최근에 친해지게 된 저희 차장님이 말씀해주신 야간 열차에서 봤던 귀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야간 열차란 저녁 12시쯤에 출발하는 열차를 말합니다. 이 열차는 밤새도록 달려서 새벽녘에 종점에 도착하는 기차인 거죠. 이런 야간 열차는 수면실이 딸려있는 기차도 있다고 합니다. 수면실의 구조는 2층 침대가 객실의 양옆으로 줄지어 들어서 있습니다. 중간에 복도가 있고요. 하루는 이 차장님이 수면실 옆칸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갑자기 수면실에서 어떤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아주 가끔
자면서 꿈을 꾸는 것인지 비명을 지르는 사람도 있고 잠꼬대로 고함을 지르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무서운 느낌이 없었답니다. 헌데 그 순간 어두운 수면실 복도 끝에 어떤 아주머니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로 부들부들 떨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차장님이 그에게 다가가 손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귀신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네? 손님 우선 진정하시고 다른 사람들 자는데 방해되니까 다음 칸에 가셔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수면실 다음 칸으로 그 아주머니를 데리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면실 복도를 걸어가면서 겁에 찔린 눈을 한 채 천장임에 바닥이며 계속 주위를 두리번 거리면서 나오더랍니다. 그렇게 다음 칸으로 도착해 그를 의자에 앉히고 다시 이야기를 꺼냅니다. 손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혹시 악몽이라도 꾼 건 아닌지. 아니요. 자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깼거든요. 깨서 시계도 보았고 꿈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전 멍하게 시계를 보고 있는데 누군가 커튼을 젖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자꾸 계속해서 말이죠. 누가 자다가 나왔나 보죠. 아니에요. 그런 평범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누군데 저렇게 남들 자는데 커튼을 젖혀. 혹시 도둑인가 해서 슬쩍 밖을 봤거든요. 네, 그런데요? 차장이더라고요. 모자를 쓰고 제복을 입은 남자 차장이요. 에? 이 열차의 차장은 저 혼자인데요? 아니에요. 차장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 확실히 맞고 좀 삐쩍 마른 차장이었는데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차장이 앞에서부터 커튼을 걷으면서 자는 사람 얼굴들을 확인하면서 오는 거예요. 점점 제 쪽으로. 그때 저는 2층 칸에 있었는데 그 차장은 고개를 숙여서 1층만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장님 뭐 하세요? 라고 물었는데 그 차장이 커튼을 걷다가 말고 제 말에 잠깐 멈칫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저를 보면서 미친 듯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면서 저한테 지금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사람이요? 혹시 범죄자라도 열차에 탔나 해서 무슨 사람을 찾느냐고 물어봤더니 죽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다시 되물어봤죠. 예, 죽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전 너무 놀라서 멍하니 있는데 그 차장이 갑자기 저를 쳐다보더니 손님도 침대에 가만히 누워 계세요. 제가 확인하러 갈 때까지요. 이러는데 겁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너무 무서워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 차장이 절 쳐다보면서 손님 어디 가십니까? 이러길래 그냥 물 마시러 나간다고 했더니 그 차장이 그러면 손님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 앞으로 확 다가오는데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른 거죠. 일단 손님 앞에 칸으로 가시면 사람들이 많은 칸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셔서 그냥 편한 자리에 앉아 계시죠. 혼자 못 가겠어요. 그녀는 잔뜩 겁에 질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차장님이 사람 많은 칸까지 안내해드리고 다시 수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차장님도 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 무슨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니까 다시 확인하려 수면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복도엔 아무것도 없고 어두컴컴한 수면실엔 사람들 코 고는 소리만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주위를 살피면서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사람이 없나 하고
커튼을 하나씩 걷어가며 자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걸어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본다면 아까 그 차장 귀신이 한 행동하고 똑같잖아?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등골이 오싹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둘러 근무 위치로 돌아가 겁에 질린 그 상태로 서울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차장님은 열차에서 일하기 싫다는 생각이 확 들었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이건 차장님도 한 번 봤다는데 열차 승무원 아가씨가 기차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한 적이 있대요. 새마을 기차는 거의 끝간쯤에 전철 문 같은 게 하나씩 있습니다. 그 안엔 간이 좌석이 하나 있고요. 거기가 승무원들 돌아다니다 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노끈으로 목을 매달은 여승무원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게 소문하면 안 되니까 쉬쉬하면서 목포까지 내려가 조용히 시체 수습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 열차에는 그때 자살한 여승무원이 보인다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야간 열차를 운행할 때 여승무원 한 명과 남자 차장이 한 조를 이루게 되는데 매일매일 지방까지 내려가서 자고 오다 보면 가끔씩 눈이 맞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열차 안의 그 휴게실에서 그 짓을 하는, 무튼 그 자살한 여자 승무원은 유부남이었던 차장과 그렇고 그런 사이였는데 사랑에 괴로워서 자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살한 승무원 귀신을 본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그 여승무원은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열차 복도를 돌아다닌대요. 그 모습을 본 승객들은 당연히 모르고 지나치지만 열차에 타고 있는 차장과 여승무원은 알고 있죠. 그 승무원이 귀신이라는 걸. 그리고 그 귀신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귀신은 사람을 찾고 있다고 힘없이 말하고 다니는데 찾는 사람이 박인태 차장이었나? 무튼 그분을 애타게 찾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봤다는 귀신들을 떠올린다면 피를 막 철철 흘린다든지 눈이 뻥 뚫렸다거나 입이 귀까지 찢어져 있다고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이런 귀신은 상당히 드문 귀신입니다. 귀신은요, 살아있는 사람이랑 비슷한 모습에 똑같이 걸어다닙니다. 당신이 오늘 귀신을 보고 지나쳤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 악한에 타 있는 사람들이 사람인가 귀신인가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사람이 많은 칸을 지나왔는데 거기 있던 웬 아줌마 한 분이 저를 보면서 빵긋 웃고 있습니다. 날 보고 웃은 건가? 그렇게 생각하며 뒤를 돌아봤는데 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 8번 정도 왔다 갔다 해봤는데 8번 모두 저를 보며 씩 웃습니다. 뭐야, 기분 나쁘게. 전 찜찜한 생각을 가지며 식당 칸으로 들어갔고 주방장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주방장이 호기심이 생긴 건지 자신이 한번 갔다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뒤 다시 돌아온 주방장은 그런 아줌마가 어디 있는 거냐고 혹시 몰라서 이 열차를 싹 뒤져봤는데 자기는 그런 아줌마를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화장실이라도 갔을까? 전 다시 한번 그 칸에 가보았습니다. 그 아줌마가 그 자리에 있어요. 나를 보면서 싱긋 웃으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오늘 몇 명의 귀신을 보았습니까?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오늘 거리에서 본 사람들 중에 이상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었지 않았나요? 혹은 이상한 행동을 했다든지. 지금 버스를 타고 있거나 야외에 계신 분들이라면 사방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